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백여우. 옛날 전라도 정읍마을에 강무라는 이름의 힘센 장사가 살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그가 사는 정읍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부임해 오는 부사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나가고 백성들 또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하나둘 목숨을 잃는 것이었다. 불길한 사건이 계속되자 마을은 점차 황폐해졌고 그곳에 부사로 오려는 이조차 없었다. 그러자 강무가 용기를 내어 나섰다. 내가 이 정읍의 부사가 되겠소. 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부사 자리를 자원했다. 부임한 지 이튿날 밤 강무가 관아 뒷뜰의 연못가를 거닐고 있을 때였다. 연못 속에서 형체가 흐릿한 괴물이 스르르 모습을 드러내더니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저게 뭐지? 강무는 숨을 죽이며 뒤를 밟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괴물은 무려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자라였다. 자라는 마을을 유유히 걸어 한 민가 앞에 다다르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여배가 문 열어라. 그러자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다. 자라가 안으로 들어가자 곧 집안에서는 누군가 배를 붙잡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강무는 그동안 마을에 퍼졌던 원인 모를 병의 정체를 깨달았다. 밤마다 자라가 민가를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혀 죽였던 것이로구나. 다음날 강무는 그 자라가 들렸던 집 앞에 깊은 함정을 파 두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과연 전날과 다름없이 자라는 같은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 자라는 강무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고 말았다. 마을을 괴롭히던 자라를 없앤 강무는 기뻤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 자라가 문을 열 때 했던 말이었다. 강무는 다시 그 집 앞에 서서 조심스레 외쳤다. 여배가 문 열어라. 놀랍게도 대문에 걸린 자물쇠가 저절로 풀리며 스스로 열렸다. 강무는 그 자물쇠를 가져와 물었다. 혹시 이여백 장군이십니까? 장군님의 넋이 이 자물쇠에 깃든 것이옵니까? 그러자 자물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렇다. 이여백 장군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를 이끌고 와 왜군을 격퇴했던 장수였다. 전쟁 중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넋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집집마다 자물쇠에 깃들게 된 것이었다. 강무는 다시 물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라는 물리쳤으나 부사들이 잇따라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자물쇠가 말했다. 관아 뒷뜰의 은행나무 속에 천년 묵은 여우 한 쌍이 살고 있다. 그 여우들이 부임하는 원님들을 해치고 그들의 피를 빨아오고 있다. 강무는 곧장 후원으로 달려가 은행나무를 살폈다. 그 나무는 거대하여 아무리 힘이 장사인 강무라도 베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에 그는 나무 주위에 크고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게 하고 완전히 봉쇄한 뒤 불을 질렀다. 불길이 치솟자 은행나무 속에서 여우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울타리가 불에 타며 생긴 틈으로 순식간에 달아났다. 순놈이다! 잡아라! 부하들이 순여우를 붙잡느라 사력을 다하는 동안 암여우도 나무 속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멈춰라! 어디로 도망갔느냐? 결국 강무는 순여우만 죽였고 천년묵은 암여우는 놓치고 말았다. 강무는 다시 자물쇠에게 물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여백 장군님, 암여우를 놓치고 말았는데 이제 저와 이 마을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물쇠에서는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3년 뒤 명나라에 가게 되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암여우의 원한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자물쇠는 침묵했다. 강무가 부르며 애타게 물어도 장군님! 장군님! 아직 더 여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사건 이후 정읍에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든 듯했고 강무 역시 자물쇠가 남긴 불길한 말을 잊은 채 지냈다. 한편 도망친 암여우는 명나라로 건너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그녀는 명황제를 유혹해 황후가 되었고 3년간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때를 기다렸다. 강무, 내 남편의 원수 반드시 갚으리라. 암여우는 몸이 아픈 척하며 밤마다 괴로워했고 황제는 속수무책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황후, 어찌 이리 괴로워하는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황후의 병을 낫게 해주겠소. 그러자 여우 황후가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 제 병은 그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사옵니다. 조선에 강무라는 기이한 의원이 있다고 들었나이다. 부디 그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황제는 즉시 사자를 조선으로 보내 강무를 부르게 했다. 강무는 놀랐다. 그는 의원도 아니고 의술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의 명이니 거역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친 말, 너는 3년 후 명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다. 과연 지금이 그때인가? 강무는 형을 찾아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병약했지만 신통력과 통찰력으로 알려진 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한 글귀가 떠오른다. 이 글을 종이에 적어 항상 품고 다녀라. 절대 잊지 말거라. 몸 조심하여라. 강무는 형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명나라로 떠났다. 황궁에 도착한 그는 삼엄한 경비와 차가운 기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지루할 수 있겠는가? 완치 날짜를 정해야 황후께 진맥을 허락할 것이다. 강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황후를 치료하지 못하면 살아 돌아갈 수 없겠군. 정녕 내가 여기서 죽을 운명인가? 두려움이 몰려온 순간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강무는 서둘러 변소로 달려가 옷을 내리고 앉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둠 아래에서 불쑥 2개의 손이 튀어나와 강무는 놀라 기겁하여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강무의 엉덩이를 붙잡고 있던 존재는 다름 아닌 귀신이었다. 귀신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 조선 땅에서 왔다지. 그게 맞소만. 조선에는 문장가들이 많다 들었네. 나는 생전에 시인이었지. 기가 막힌 시를 짓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 이렇게 변소를 떠도는 귀신이 되고 말았네. 명나라에는 나의 시를 이어줄 문장가가 없는 듯하니 자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도와준다면 자네에게도 큰 도움을 주겠네. 그러고는 귀신은 자신이 짓단만 시를 읊기 시작했다. 천년을 살아온 흰 그림자가 인간을 미혹해 나라를 흔드네. 검은 밤 틈타 왕자를 노리니 하늘 또한 이를 노려보도다. 진실한 칼이 마침내 꿰뚫으니 어떤가? 마지막 한 줄만 완성되면 되는데 자네의 번뜩이는 글재주로 나를 좀 살려주게. 그 순간
강무는 형이 건네주었던 종이를 떠올렸다. 강무는 급히 품에서 그 종이를 꺼내 펼쳐보더니 조심스레 글귀를 읽었다. 어둠을 때려서 깨부수리라. 귀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터져나오는 기쁨의 환호. 드디어 나의 한을 풀었구나. 자네 덕분이네. 고맙네. 정말로 고맙네. 강무가 서둘러 물었다. 이제 약속대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황후 마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약을 써야 황후 마마를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황후를 진매 가러 들어갈 때 약을 빚어야 한다 하여 약방망이 하나를 받아오게. 약방망이요? 그것으로 무엇을 봐 어떤 약을 지어야 합니까? 귀신은 소리 없이 웃으며 답했다. 그걸로 때려야지. 네? 때리라니요? 때려야 이 모든 일이 끝나네. 자네가 지어준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이야. 그 말만 남기고 귀신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다음날 강무는 황후의 방에 들어갔다. 손에는 새 약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뒤로 누워있던 황후는 강무가 다가오자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왔구나, 강무. 오늘이 내 놈의 제삿날이다. 강무가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에 힘을 주었다. 황후마마, 이 약을 쓰시면 병이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방망이를 들어 황후의 등을 내리쳤다. 순간 황후의 몸이 비틀거리며 흉흉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찢어지듯 바뀌고 치아가 날카로운 여우의 송곳니로 드러났다. 몸에서는 새하얀 털이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그녀의 형체가 부풀어 오르더니 은행나무에서 도망갔던 배겨우로 변하였다. 그제서야 강무는 깨달았다. 자신을 명나라까지 유인한 것은 바로 이 여우 황후의 관계였음을. 여우가 날카로운 발톱을 번뜩이며 달려들려는 순간 강무는 숨을 몰아쉬며 약방망이를 힘껏 휘둘렀다.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강무는 멈추지 않고 연달아 내리쳤다. 마침내 백여우는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소란을 듣고 황후의 처소로 들이닥친 황제는 바닥에 늘어진 여우의 시체를 보고 경악했다.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다. 황후라 믿었던 이는 사람이 아닌 요괴였음을. 강무는 그제야 정신이 아득해졌다. 황후의 목숨을 끊은 죄로 이제 자신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황제는 곧 명을 내려 말했다. 여우가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였으나 그 자를 물리쳐 명나라를 구하였도다. 공이 큰 자를 어찌 벌하랴. 상을 내리노라. 강무는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대의 강무는 정읍의 마을을 지키며 사람들을 돕고 오래도록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갔다고 전한다.